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해음이라는 건데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언어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요. 단어 소리가 같거나 비슷해서 다른 걸 떠올리게 되는 뭐 그런 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게 때로는 미신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건 하지 말라는 금기가 되기도 하고요.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자 문화권, 그중에서도 중국어에서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거든요. 동음이유거가 많아서요. 아, 중국어요? 그럼 이게 뭐 한국이나 일본에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런 영향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리가 문화나 관습, 심지어 우리 일상 성태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좋습니다. 단순히 뭐 말장난 같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동아시아 문화 속에 숨겨진 어떤 생각, 믿음, 이런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해음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정의부터 좀 짚어주시죠. 해음은요, 어떤 단어 소리가 우연히 다른 단어랑 소리가 같은 거예요. 아니면 비슷하거나요. 네네. 그래서 그 다른 단어가 가진 이미지나 의미 이런 걸 연상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중국어 사례 얘기할 때 해음이란 말을 많이 쓰죠. 아, 그래서 이걸 좋아하거나 반대로 꺼리거나 하는 문화가 생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럼 가장 유명한 예가 그거 아닌가요? 숫자 4, 아, 네, 그렇죠. 한국어 4, 중국어 스, 일본어 시. 이게 다 그 죽을 사자, 자랑 발음이 같거나 비슷해서. 맞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다들 좀 불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서양에서 숫자 13 싫어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특히 중국은 이런 게 더 많다고 하셨는데 선물이나 뭐 제사, 의식 이런 데도 영향이 크다고요? 네, 엄청납니다. 동음이어가 정말 많아서요. 해음 현상이 뭐 일상 곳곳에 스며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긍정적인 바람을 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 긍정적인 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그 술려. 네, 술죠. 이게 오래가다, 죠랑 발음이 같거든요. 아, 그래서 관계가 오래가길 바라면서 술을 선물한다. 그렇죠. 또 귤, 주즈 또 있어요. 이건 첫 글자 발음이 길하다, 진리의 길이랑 비슷해서 행운을 빌면서 주고요. 사과, 빙고 또 비슷한 거 있던데요? 네, 맞아요. 사과는 평안, 핑안의 평이랑 발음이 같아서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로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많이 주고받는다고 해요. 와, 재밌네요. 숫자도 아까 4 말고 좋은 의미도 있다면서요. 그럼요. 숫자 8, 빠가 대표적이죠. 이게 돈을 벌다, 파 차이의 첫 글자 파랑 발음이 비슷해서 부의 상징처럼 여겨져요. 아,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도 8월 8일에 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숫자 9, 쥐오, 또 오래가다, 쥐오랑 발음이 같아서 장수나 영원함을 뜻하고요. 그래서 황제의 숫자로 여겨지기도 했죠. 아, 복자 거꾸로 붙이는 것도 해음이랑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그것도 아주 재미있는 예시죠. 복이 오다를 중국어로 따오후라고 하는데 거꾸로라는 뜻의 따오랑 발음이 똑같거든요. 아하, 그래서 복이 거꾸로 붙었다, 따우는 게 곧 복이 온다는 말이 되니까 일부러 거꾸로 붙여서 복을 부른다. 와, 진짜 재치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연상 때문에 꺼리는 것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물 같은 거 조심해야겠네요. 네, 대표적으로 괴종식의 선물은 절대 피해야 하는데요. 시계요? 왜죠? 그게 임종을 지키다 쏭종이라는 말과 발음이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께 시계를 선물하는 건 큰 신뢰죠. 그렇군요. 완전 금기네요. 또 있나요? 과일 중에는 배가 있어요. 이게 헤어지다 리랑 발음이 같아서 연인이나 친구끼리는 잘 선물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눠 먹지도 않으려고 한대요. 아, 배도요? 우산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우산은 흩어지다, 헤어지다, 싼이랑 발음이 같아서 이것도 관계가 깨질까 봐 선물로 잘 안 주고받죠. 대파도 결혼식 때는 피한다고 하고요. 충돌하다, 충이랑 발음이 비슷해서요. 와, 정말 생활 곳곳에 있네요. 근데 이런 게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닐 테고 한국 문화 속에선 어떤가요? 한국은 중국만큼 해음 관련해서 막 금기시하거나 그런 건 좀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찾아보면 꽤 있어요. 아, 저 그거 생각나요. 옛날에 삐삐 쓸 때요. 파리파리, 빨리빨리. 네네, 맞아요. 그거랑 천사, 백사, 이것도 일종의 해음 활용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네요.
요즘은 잘 안 쓰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시험 관련해서 많지 않나요? 네, 맞아요. 특히 시험 미신에 해음의 흔적이 아주 많죠. 옛날 과거 시험 볼 때요. 문경세제는 이름에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 문경라는 뜻이 있다고 해서 선호했대요. 아, 길 이름이요? 네, 반면에 추풍령은 떨어질 추가 연상되고 중령은 미끄러질 입가처럼 미끄러진다고 해서 피했다고 하고요. 낙지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롯띠록띠고 안 먹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와,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시험 전에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고 안 먹고. 그렇죠. 빵 먹으면 빵점 맞는다, 죽 먹으면 죽 쓴다, 뭐 이런 거요. 네네. 대신 떡이나 엿처럼 끈적한 거 딱 붙어라 이런 의미로 먹잖아요. 아, 생각해보니 진짜 많네요, 우리 주변에도. 네. 일본에도 물론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고로아와세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숫자를 이용해서 다른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말장난 같은 거예요. 고로아와세요? 네. 예를 들면 숫자 1004를 텐시라고 읽어서 천사를 뜻하는 건 한국이랑 똑같죠? 신기하네요. 이것도 비슷하군요. 네, 그런 공통점도 있죠. 이게 그냥 미신이나 말장난을 넘어서 좀 사회적인 의미를 담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런 분석도 있어요.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한류라는 말 자체에 뭐랄까? 차가운 해류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은근히 담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아, 한류의 찬 기운이라. 흥미로운데요? 또 대만에서 일본 문화 좋아하는 사람들을 하르족, 하일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약간 일사병을 연상시키고 한국 문화 팬인 하한족, 하한족은 추위에 떠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와, 소리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좀 비꼬거나 경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언어 유인데 그 안에 사회적인 함의가 담기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해음이라는 창을 통해서 보니까요. 소리라는 게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문화적인 믿음, 금기, 또 우리 일상의 선택에까지 정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의 그 복자 이야기부터 한국의 시험 미신까지 이 소리의 유사성이 만들어낸 문화 풍경이 참 다채롭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주신다면요?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특정 단어나 뭐 숫자의 소리가 우리의 느낌이나 판단에 미묘하게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 내가 무심코 쓰는 말이나 피하는 숫자에 그런 게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네,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이런 소리의 연상작용을 한번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거죠. 어쩌면 예상치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번 주변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